네, 이제 7번, 8번 풀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7번, 8번 다 무슨 급이야? C급이죠. 그렇죠. 가설 검정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못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통계학 준비하는데 이 부분은 뭐 못 푸셔도 상관이 없고, 이 부분을 뭐 풀 줄 알아도 시험장에서 그거를 시간 내에 풀기란 쉽지가 않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의 추천은 그냥 차라리 여기서 넘겨서 뒤에 바로 세 번째 챕터 모평균 검정으로 넘어가시는 걸 일단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뭐에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설명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자, 7번을 푸는 거를 일단 보여드리긴 보여드리는데, 지금 당장 이게 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다. 그렇죠.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좀 너무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 가설 검정을 완벽히 잘 아는 걸 넘어서서 수학을 또 좀 알아야지 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못 푸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넘어가기를 일단 추천드리고, 아, 그래도 나는 모든 문제 다 풀어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만 도전해 보시, 이 16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자, 공이 10개 있는데 그 중에 흰 공과 검은 공이 섞여 있어서 정확히 몇 개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은 뭐냐? 흰 공이 5개 이하다. 대립가설은 아니 6개 이상 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 자, 그래서 공을 그럼 한 3개만 뽑아보자. 그렇죠? 표본이죠, 얘가. 그게 3개, 10개 중에 3개만 뽑으니까 얘네가 표본인데, 자, 3개를 뽑았을 때 이 3개가 모두 흰색이면은, 흰색이 뭐야? 흰 공이 많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립가설 말이 더 맞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각력이 되죠. 그렇죠? 기각력이 뭐가 돼? 3개의 공이 모두 다 흰색이면은 기각하게 되니까. 되시죠? 자, 이때 이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쵸? 자, 이종 오류는 다시 쓰면, 앞에서 문제 풀었죠? 6번에서 어떻게 쓰면 돼?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뭐 하면 돼? 채택하면 되죠. 되시죠?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채택할 확률이라고. 자, 근데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는 지금 이 문제에 뭐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흰 공의 개수가 6개 이상이기만 하면은 뭐에 대립가설이 참이잖아. 그래서 흰 공이 6개인 경우가 있고, 검은 공은 4개고, 또는 흰 공이 7개, 검은 공은 3개. 흰 공은 8개, 검은 공은 2개, 흰 공 9개, 검은 공 1개, 흰 공이 진짜 10개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립가설의 경우가 여러 경우, 5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렇죠? 그럼 그때마다 이종 오류 확률을 계산하면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요 5가지 경우들 중에서의 무슨 값? 최대값을 찾으라고. 확률에. 그렇죠? 그럼 5개인 경우들마다 그때그때마다의 이종 오류 확률 계산해줘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원래는 당연히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 5개를 또 언제 찾고 있어?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 최대값은 언제 발생하겠어? 당연히 극단적인 경우에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 아니면은 요 경우에 발생할 거라고. 자, 그래서 요 경우일 때 흰 공이 좀 적은 경우가 있고, 흰 공이 그냥 다 흰 공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 그때 뭐 해야 돼? 기무가설을 채택해야 되잖아. 그렇죠? 흰 공이 3개 뽑았는데 다 흰 공이 나와버리면 뭐해? 기각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슨 확률 구하는 거야? 채택할 확률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흰 공이 어떻게 돼야 돼? 안 나올수록. 그렇죠? 채택한다는 건 뭐야? 흰 공이 3개 중에서 덜 나올수록 채택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 흰 공이 최대한 안 나와줘야 된다고. 자, 근데 요 경우를 살펴봐봐. 흰 공이 10개야. 3개 뽑아. 그럼 무조건 뭐겠어? 무조건 흰 공이겠죠. 그럼 무조건 뭐 하겠어? 무조건 기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흰 공이 10개인, 만약에 실제로 대립가설의 경우들 중에서 흰 공이 10개인 상황에서는, 10개인 상황에서는 내가 3개 공을 뽑으면 무조건 흰 공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무조건 기무가설 뭐해? 무조건 기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이때는 이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몇이 돼? 0이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가 단 한 경우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기각하는 경우만 나오기 때문에.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흰 공이 덜 나올수록 기무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보면은 이종 오류가 10개인 경우에는 아예 0이고,
발생할 확률이, 그렇죠? 흰 공이 10개인 경우에는 아예 이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0이고 점점 올라갈수록 이종 오류가 발생 확률이 올라가서 요 경우일 때, 그렇죠? 대립가설이 맞는 상황이긴 맞는 상황인데 최대한 흰 공이 뭐 할수록 적을수록 이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뭐에 올라가게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 경우일 때가 이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뭐가 돼? 최대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5개를 다 구해서 비교할 필요 없이 요 경우만 구하면 된다고. 되시죠? 자, 요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수학적이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 문제는 풀지 않으셔도 된다. 자, 요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4개일 때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거니까 흰 공 3개가 안 나와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요 경우에서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 더하기 흰 공이 1개 나올 확률 더하기 흰 공이 0개 나올 확률을 계산해 주면은 그게 이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뭐 하니까 채택하게 되니까 기각력의 반대가 채택이니까. 되시죠? 그래서 요 확률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요건 또 다시 거꾸로 생각해 주면은 1에서 채택할 확률이라는 거는 1에서 뭐에 기각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채택 아니면 기각이니까 서로 반대니까 채택할 확률은 1에서 기각할 확률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1에서 흰 공이 3개 나올 확률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죠. 그렇죠? 요러면 기각해버리게 되니까. 되시죠? 요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겠죠. 요 3개 계산하는 것보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여사건의 확률로 마지막에 또 계산해 줘야 된다는 또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고 계산이 또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그래서 1 빼기, 자, 요 경우일 때 총 공이 10개인 경우에서 공을 뽑았는데 흰 공이 3개 나올 확률은 6C3 요렇게 되잖아. 되시죠? 그래서 1 빼기 10C3은 13 뭐야?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 팩토리얼이고 6C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또 뭘로 나눈 거야? 3 팩토리얼로 나눈 거잖아. 그렇죠? 그럼 3팩, 3팩 약분되고 좀 약분을 좀 해주면은 이렇게 약분하면 2. 그 다음에 6이랑 9랑 약분하면 3, 2가 남고 4랑 8이랑 약분하면 여기 2가 남죠. 그래서 1 빼기 분자 부분에는 2만 남고 분모는 2, 3, 6 곱하기 2 하니까 12가 남기 때문에 12분의 10이 돼서 약분하면은 6분의 5가 돼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라고. 되죠? 지금 어떻게 푸는지 알아도 푸는데 지금 거의 한 8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푸는지 알아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근데 우리는 뭐뭐뭐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로 이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이렇게 이종 오류의 정의에 맞게 쓰는 거는 뭐 요건 당연히 되셔야 됩니다. 근데 얘가 뭐야 돼? 최대해야 되니까 언제 최대가 될까를 또 생각하는 게 또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흰 공이 적을수록 귀무가설을 더 채택하니까 흰 공이 적은 경우, 대립가설의 참인 경우들 중에서 흰 공이 젤 경우일 때 아, 이종 오류가 최대가 되겠구나 를 생각해 줘야 되고 또 그때에 또 뭐 해야 돼? 이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들을 또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내에 푸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다 해서 C급으로 표시했고 지금 못 푸셔도 상관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못 푸셔도 상관없다. 이런 문제 나오면 시험장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냥 제끼고 차라리 다른 문제에 더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딱 봐도 뭔가 확률의 최대값 구하라니까 좀 어려워 보이잖아. 그렇죠? 이런 문제는 그냥 제끼고 시험장에서 정말 시간이 뭐 10분 이상 남았다. 그럼 그때 한번 도전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C급이고 지금 못 풀어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부해 주시면 당연히 좋죠. 그렇죠? 이종 오류 확률이랑 통계학을 더 잘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뭐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7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8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도 C급이기 때문에 굳이 못 푸셔도 되고 이해를 안 하셔도 뭐 상관이 없다. 그렇죠? 차라리 뒷부분에 공부를 더 집중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8번은 왜 어렵냐? 우리가 대부분의 이 가설 검정이든 뭐 추정이든 다 이산형의 연속형에 대해서 합니다. 그렇죠? 모평균의 검정, 모분산의 검정 다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다고. 근데 얘는 요 문제는 특이하게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한 가설 검정이기 때문에 특이하기 때문에 요 20년 7급에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뭐 어렵고 낯설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또 요런 문제가 앞으로도 나올까 하면은 뭐 잘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C급으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는 모든 문제 다 풀기로 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앞으로도 뭐 풀어주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해도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달 A드라마의 시청률이 50%였어. 그래서 이번 달도 지난달이랑 같은지 다른지를 검증하고 싶어. 그래서 귀무가설을 P는 50%다. 그렇죠? P는 시청률인데 시청률이 50%다. 아니, 시청률이 높든 작든 어쨌든 50%는 아닌데가 뭐야? 대립가설이 되는 거죠. 되시죠? 자, 그래서 표본으로 10세대를 조사해서 진짜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를 조사해서 요 X로 하기로 한대. 되시죠? 자, 그럴 때 유의수준 10%에서 기강력을 구해봐라. 요런 문제죠. 자, 연속형인 경우에 뭐 정규분포 제일 쉬우니까. 자, 정규분포인 경우에 기강력 어떻게 만들어? 자, 예를 들어 뭐 크다 검정이야. 그럼 어떤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요 부분이 유의 수준이 되게, 뭐 지금 10%니까 10%가 되게 해주는 요 기각치를 찾아. Z 0.1 값을 찾아. 되시죠? 그래서 그 값보다 뭐해? 큰 값이 나오는 영역을 기각력으로 만든다고. 자, 근데 지금과 같이 아니다, 2분의 1은 아니다는 뭐에? 양측 검정이 되는데, 자, 양측 검정일 때는 기각력을 어떻게 만드냐? 큰 값이든 작은 값이든 어쨌든 양쪽에서 극단적인 값이 나오면은 뭐 할 거야? 기각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기각력을 요쪽도 만들고 요쪽에서도 만들어야 된다고. 작다 부분에서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유의 수준은 몇 프로야? 10%잖아. 그렇죠? 10%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면 기각하기로 했는데 양쪽에다 만들다 보니까 이쪽도 5%, 여기 작은 쪽도 5%가 되게 해서 이렇게 5%에 해당되는 큰 쪽, 작은 쪽에 극단적인 값이 나오면 기각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각력을 뭐 해야 돼? 양쪽에 만들어야 된다. 뭐일 때는? 양측 검정일 때는. 되시죠? 일단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자, 지금 X는 뭐야? 10세대 중에서 이 방송을,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세대 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는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뭐 7, 8, 9, 10, 뭐 이런 값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여기 4, 5, 6도 있겠죠. 되시죠? 요런 값을 가질 거라고. 자, 여기서 뭐 하면은 극단적인 값이 나오는 부분을 뭐 해야 돼? 지각력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검정이니까? 양측 검정이니까.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기각력을 만들 건데 뭐 0 이하고 10 이상이냐, 뭐 1 이하고 9 이상이냐, 뭐 이렇게 기각력을 만들 건데 요 기각력이 나오는 부분이 각각 몇 프로면은 5%가 되게, 유의 수준을 내가 10%로 하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5%가 되게 뭐 해야 돼? 기각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되시죠? 양측 검정이니까 기각력을 양쪽에 만들어야 된다. 그럼 각각의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들을 뭐해서 구해봐서 한쪽에서 뭐가 5%가 되게 만들면 된다고. 그럼 그때그때마다의 뭘 구해야 돼? 일단 확률들을 다 구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요 기각력은 어떻게 만드냐? 귀무가설 네 말이 참이다 치고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귀무가설 네 말이 참인데 이 0이 나올 확률이 정말 엄청나게 희박해. 근데 실제로 10세대 조사해봤더니 진짜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이 0세대야. 아무도 안 보고 있어. 그쵸? 그럼 네 기무가설 네 말이 맞아? 틀렸지. 그러니까 나 이제 대립가설 선택할래. 자, 요렇게 하는 거라고, 가설 검정은. 되시죠?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일 때 기각력 만드는 거야. 그래서 X는 0이 나올 확률을 일단 먼저 계산해 주면은 10시 0 곱하기, 그쵸? P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의 확률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0승 곱하기 2분의 1의 10승이 되기 때문에, 그쵸? 요거 1이니까 얘는 2의 10승분의 1이 돼서 1024분의 1이 됩니다. 그쵸? 그럼 거의 0.001이 되죠. 그쵸? 요게 나올 확률은 거의 0.001이라고. 그쵸? 그럼 아직 몇 프로밖에 안 된 거야, 이거? 0.1%밖에 안 된 거죠. 그쵸? 나는 5%까지는 뭐에? 기각력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근데 0일 때의 확률 구해봤더니 0.1%라고. 그럼 1일 때의 확률도 내가 한번 계산해봤어. 그럼 10시 1 곱하기 2분의 1의 10승은 똑같겠죠. 그쵸? 그럼 1024분의 10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10이니까. 되시죠? 그럼 얘는 그래도 100분의 10쯤 되니까 0.01은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1%는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0이랑 1이랑 합치면은 1.1%는 되는 거야. 되시죠? 아직도 5%는 다 뭐 있어? 아직 못 채웠죠. 그럼 2일 때의 확률을 또 구해봐.
그럼 10시 2 곱하기 2의 10승분의 1이니까 1024분의 10시 2를 곱하면 10 곱하기 9분의 2니까 4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한 100분의 4.5쯤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4.5%는 된다고. 되시죠? 요 2일대 확률은 4.5%가 된다고. 되시죠? 나는 기강력을 양쪽 끝단에다가 만들 건데 어차피 0일대 확률이나 11대 확률은 2분의 1이면 뭐해? 좌우 대칭이니까 굳이 이쪽은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큰 쪽만 구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쪽만 일단 살펴봤더니 작은 쪽에서 5% 이하가 되게 기강력을 내가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되는데 0까지만 하면 0.1%, 1일 때도 더해주면 1.1%, 2일 때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 5.6%가 되는 거야. 5%를 뭐해? 넘어가잖아. 그럼 요 2라는 값이 나올 확률은 그래도 5.6%는 되니까 기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나는 왜냐면 이 작은 쪽에서 5%가 될 때까지만 기각하기로 했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2까지는 빼고 요쪽만큼만 뭐 해야 돼? 기강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다시 뭐 정규분포 따를 때 10%짜리 기강력 만들려면 양쪽 끝단에서 5%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5%를 넘어가서 기강력 만들면 안 되죠. 그럼 요 값은 뭐해? 요 값은 기강력에 속하는 값이 아닌데 기각해 버리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기강력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값을 구해 봤더니 어디까지만 x가 1보다 작을 때까지만 기강력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그럼 요 반대쪽에서도 보면은 x가 9보다 클 때까지만, 그렇죠? 여기까지만 기강력이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강력을 그냥 연속형이 아니라 이산형일 때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까지만 내가 만들려고 하는데 기강력을 유의수준이 10%니까 5%씩 나눠서 내가 기강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을 최소일 때부터 구해봤더니 2가 돼버리면은 5%를 이제 넘어가 버린다고. 5% 이상이 돼버린다고. 그렇죠. 나는 5%까지만 기각하기로 했는데 5%가 넘어가 버리는 데서 기각하게 되면은 그건 안 되잖아. 그거는 여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채택하는 영역에 속하는 값이 돼버린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5% 이하까지만 기각력을 만들게 되면은 x는 1 이하인 경우에서만 기각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양측 검정이니까 반대쪽도 살펴보면 어차피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9보다 큰 경우에서 기각력을 만들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10세대를 조사했더니 시청하는 세대수가 0, 1, 9, 10이 나오면은 50%가 아니다를 선택할, 대립가설을 선택하게 되고. 되시죠? 2부터 8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되면은 뭐에? 귀무가설을 여전히 유지하게 된다고, 채택하게 된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형 확률 변수의 기각력은 하나씩 일일이 구하면서 그러면서 또 유의 수준을 넘지 않게 기각력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 요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거나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굳이 모르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제가 풀이한 방법이 뭐 이해가 되신다면은 뭐 다행인 거고 굳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뒤에 부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바로 뒤에 단원부터 이어가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